조용히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집 문패를 내 이름으로 바꿨다. 그랬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문패를 바꾸고 나서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는지, 아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게 됐는지, 그리고요, 손주는요, 손주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손주가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울었거든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주인이 된 시어머니의 그 후 이야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던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때로는 후회도 했고, 때로는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고, 밤에 잠 못 이루기도 했어요. 근데요, 그래도 제 선택은 옳았어요. 왜냐하면요, 이제는요, 제가 그 집에 갈 때 가족으로 가거든요. 손님이 아니라요. 그게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문패를 바꾸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첫 번째 월세일이 됐어요. 매달 5일. 나는 그날 아침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입금됐을까? 은행 앱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김민수 100만 원 입금. 입금됐더라고요. 나는 그 화면을 한참 쳐다봤어요. 아들이 정말 월세를 보냈네. 가슴이 복잡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내 아들이 나한테 월세를 낸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동시에요. 이제 나도 수입이 있구나. 나도 내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날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뭘 해줄까? 아들 내 집에 뭘 해주면 좋을까? 예전 같으면요. 며느리가 뭘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주자.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서 가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갈비를 샀어요. 한우갈비. 비쌌어요. 1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비싼 고기 못 샀어요. 너무 비싸다, 아깝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월세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갈비를 양념했어요. 간장, 설탕, 마늘, 배즙. 정성껏 재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들 내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았어요. 아니, 밝다기보다는요. 조심스러웠어요. 나를 대하는 게 확실히 달라졌어요. 응, 갈비 양념해 왔어. 저녁에 같이 먹자.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구워드릴게요. 며느리가 갈비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한우 사오셨어요? 비싼데. 괜찮아. 이번에 월세 들어왔으니까. 그 말을 하는데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예전 같으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아니야, 이거 싼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월세 들어와서 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월세 잘 입금됐죠? 응, 5일날 들어왔어.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 사람도 불편하구나. 이 사람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구나. 근데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불편하다는 건요, 신경 쓴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요, 며느리가 나한테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불편해해요. 조심스러워해요. 그게 오히려 존중이더라고요. 거실로 가니까 손주가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왔어? 오늘도 용돈 줘? 나는 웃었어요. 그래, 줄게. 근데 할머니한테 먼저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주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예전에는요, 손주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냥 할머니 왔어? 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인사를 해요. 며느리가 가르친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할머니는 이제 집주인이다.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나는 손주에게 10,000원을 줬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래, 아꼈어. 손주가 신나서 방으로 뛰어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돈으로 사랑을 사는 건가? 근데요, 이건 사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존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머니를 존중하면 할머니도 손주를 예뻐한다. 그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2주 뒤, 내 생일이 됐어요. 환갑은 한참 지났고 이제 60대 중반이에요. 예전에는요, 생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들한테서 전화 한 통 오면 다행이고 케이크나 꽃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그래, 고마워. 엄마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며느리가 준비한 게 있대. 뭐? 비밀이야. 그냥 와.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준비한 게 있다고? 혹시 생신상?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생신상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집 와서는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느라 바빴고 남편 생일은 챙겼지만 내 생일은 항상 조용히 지나갔어요. 이제라도 받을 수 있는 걸까? 저녁 6시. 나는 아들 네 집으로 갔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요. 예전 같으면 뭐라도 들고 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갔어요. 오늘은 내 날이니까.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식탁이요. 정말 예쁘게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 잡채, 전, 불고기, 나물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요. 케이크가 있었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요. 거기에 촛불이 3개 꽂혀 있었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여기 앉아. 내 자리가 있었어요. 상석에요. 제일 좋은 자리. 예전에는요, 내가 구석에 앉았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한가운데 상석에 앉았어요. 손주가 나왔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노래 불러드릴게요. 며느리와 아들과 손주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요.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기쁘셔야죠. 응. 기뻐서 그래.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60년 넘게 사셨는데 생신상 처음이지?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응. 미안해 엄마. 진작 이렇게 해줄걸.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미역국을 떠다 줬어요. 어머님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나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어요. 진짜로 맛있었어요. 근데요.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서 맛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구나. 나를 위해 시간을 썼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눈물이 또 났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요. 다들 나를 챙겼어요.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엄마 국물 더 줄까? 그렇게 말하면서요. 나를 중심으로 대화가 흘러갔어요. 예전에는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요. 대화가 나를 비껴갔어요. 나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모든 대화가 나한테 왔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때요? 할머니 요즘 친구분들 만나세요? 엄마 필요한 거 없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나는 이제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이 됐구나. 식사를 마치고요. 케이크 촛불을 껐어요. 할머니 소원 빌어요. 손주가 말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었어요. 촛불을 후 불어서 껐어요. 다들 박수 쳤어요. 축하해요, 어머님. 나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요. 제일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생신상을 치우고 나서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뭔데? 발코니로 나갈까요? 우리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뭐가? 제가요?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요, 시어머니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명절 때나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끔 챙겨드리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틀렸어요. 어머님은요, 우리 남편의 엄마고 우리 아이의 할머니고 우리 가족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며느리가 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연말 모임 때요. 제가 어머님 자리를 준비 안 한 거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이제야 알아요. 김치 국물 흘렸다고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요. 사돈 앞에서요. 그게 얼마나 창피하셨을지 이제야 알아요.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며느리 손을 꽉 잡았어요. 며느리야. 네. 엄마는요, 원래 용서했어. 네? 그 경매로 집 샀을 때부터요, 엄마는 용서했어.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요, 엄마도 내 자리가 필요했던 거야. 어머님. 근데요, 내가 달라진 게 보여.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보여.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며느리가 더 크게 울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어머님 자리 항상 준비해 놓을게요. 어머님 오시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시게 할게요. 고마워. 그리고요. 어머님. 응? 월세요? 제가 더 낼게요. 100만 원 말고 더 낼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100만 원이면 충분해. 너희도 살아야지. 근데 며느리야, 엄마는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존중이 필요한 거야.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요. 근데 그 침묵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친정 부모님 오신대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나도? 네. 친정 부모님한테도 어머님 얘기 많이 했어요. 만나보고 싶으시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돈을 만나자고? 예전 같으면요. 이런 제안 없었어요. 시댁 어른과 친정 어른이 따로따로 만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요. 며느리가 나를 친정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가볼게.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요. 진심으로 기쁜 웃음이었어요. 한 달 뒤, 나는 손주를 데리고 나갔어요. 둘이서만요. 며느리가 부탁했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요.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괜찮아. 내가 데리고 있을게. 예전 같으면요. 며느리가 이런 부탁 안 했어요. 손주를 나한테 맡기는 걸 불안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나를 믿어요. 손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봐요. 나는 손주와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가? 서점 갈까? 책 사줄게. 와, 진짜? 손주가 신나했어요. 서점에 가서요. 손주가 고른 책을 샀어요. 동화책이었어요. 그리고 카페에 갔어요. 손주한테 핫초코를 사주고요. 나는 커피를 마셨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는 우리 집 주인이야? 손주가 갑자기 물었어요. 나는 잠깐 멈췄어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응. 그래. 그럼 우리는 할머니한테 월세 내는 거야? 응. 왜? 그게.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주는 어리니까요. 복잡한 얘기 해봤자 이해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요, 너희 집이 은행에 빼앗길 뻔했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산 거야.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 지켜준 거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손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고마워. 응. 할머니가 안 샀으면 우리 집 없어졌을 거야? 응. 그랬을 거야. 그럼 우리가 할머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구나.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나를 악마로 만들지 않았구나. 며느리가요. 손주한테 나를 나쁘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손주가 또 물었어요. 할머니는 엄마 좋아해? 응? 우리 엄마. 할머니가 좋아해?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좋아하냐고? 솔직히요. 예전에는 안 좋아했어요. 미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응. 좋아해. 진짜? 응. 내 엄마는요, 할머니한테 잘해. 요즘 많이 달라졌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대. 응?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한테 잘못해서 할머니가 속상하셨대.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잘할 거래.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구나. 손주한테까지 그렇게 가르쳤구나. 손주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 좋아. 그래? 응. 할머니는 나한테 책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잖아. 그것만 좋은 거야? 아니, 할머니 냄새가 좋아. 냄새? 응. 할머니한테서 좋은 냄새나. 엄마랑 다른 냄새. 할머니 냄새. 나는 그 말에 웃었어요. 할머니 냄새라니. 그리고 할머니는 따뜻해. 응? 할머니 손이 따뜻해. 할머니 안기면 따뜻해. 손주가 내 품에 안겼어요. 나는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할머니의 역할이구나. 그날 저녁, 손주를 집에 데려다 줬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고마워. 애 잘 놀았어? 응. 재밌게 놀았어. 엄마 오늘 좀 늦었는데 저녁 먹고 가. 그래 먹고 갈게. 저녁을 먹는 동안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응?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그래서 월급이 좀 올랐어. 이제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아들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월세를 좀 올려줄게. 100만 원 말고 150만 원 줄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도 이제 여유 생겼어. 그리고 시세가 150인데 100만 원은 너무 적어. 아들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엄마는 너희한테 돈 받으려고 집 산 게 아니야. 알아, 엄마. 그냥요, 엄마도 내 자리가 필요했던 거야. 내 이름으로 된 뭔가가 필요했던 거야. 응. 너희가 엄마를 가족으로 대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돈은 그 다음이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왜?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못 챙겼어. 며느리만 탓할 게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나는요, 엄마가 혼자 사는 게 편한 줄 알았어. 엄마가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구나.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외로웠구나. 가족이 그리웠구나. 근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 아들아, 연말 모임 때 엄마 자리를 준비 안 한 것도 나야. 며느리한테만 시키지 말고 내가 챙겼어야 했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 근데 나는 엄마보다 아내 편만 들었어. 나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엄마는 이해해. 너는 가정이 있으니까 아내 편을 들어야지. 그게 맞아. 근데 엄마를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그랬어야지. 아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앞으로 잘할게. 진짜 잘할게. 알았어. 그리고 엄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 엄마가 오고 싶을 때 와. 그래. 그럴게. 그리고 명절 때도 당연히 와야 돼. 추석 설날 다 같이 보내자. 응. 아들이 나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아들의 포옹이었어요. 따뜻했어요. 나는 아들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나는 그 말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요. 나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심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또 밀려왔어요. 근데요, 결론은 같았어요. 잘했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우리 관계는 계속 그대로였을 거야. 사람은요, 위기가 와야 변해요. 편안하면 변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가족에게 위기를 줬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며느리가 약속한 대로요. 사돈 부부를 만났어요. 레스토랑에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요. 사돈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돈댁 제가 들었어요. 집을 경매로 사셨다고. 네,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하시다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사돈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어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어요. 연말 모임 때 일. 아, 우리 딸이 사돈댁한테 너무 못했더라고요. 저도 그날 봤어요.
자리 준비 안 된 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사돈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사돈댁 죄송해요.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도 며느리한테는 잘하라고 가르쳤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가르쳤어요. 사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며느리는 왕이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계셔야 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사돈댁이 그 집 사신 거 잘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계속 무시당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사돈 아버지도 말했어요. 사돈댁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딸이 사돈댁한테 월세 낸다는 거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엄마든 시어머니든 상관없어요. 집주인이면 월세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딸도 정신 차렸어요. 이제는 사돈댁 모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사돈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요즘 자주 전화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뭐 해드리면 좋아? 이러면서요. 예전에는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요? 네. 사돈댁 덕분이에요. 우리 딸이 성장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변하고 있구나. 진짜로 변하고 있구나. 식사를 하면서요. 사돈 어머니가 또 말했어요. 사돈댁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러고 싶네요.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자식들한테만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도 좀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요. 그럽시다. 그리고요, 우리 딸이 사돈댁 모시는 거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볼게요. 혹시 또 못하면 제가 혼낼게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식사 자리가요.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요. 끝에 가서는 편안했어요. 아, 이 사람들도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정확히는요. 집을 산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명절도 같이 보냈고요. 여름 휴가도 같이 갔어요. 손주 생일도 함께 축하했고요. 아들이 승진한 날도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요. 매달 5일이 되면요. 아들한테서 월세가 들어왔어요. 나는 그 돈으로요. 때로는 장을 봤고요. 때로는 손주 옷을 사줬고요. 때로는 며느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요. 가끔은 나를 위해 썼어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요. 예쁜 옷도 사고요. 미용실도 가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시간 되세요? 응, 왜?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나는 아들 네 집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나는 앉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저희요, 집을 다시 사려고요. 집을? 네, 이 집 말고 더 큰 집으로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집이 작아? 아니요. 근데요, 어머님 방이 없잖아요. 응?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주무실 수 있게 어머님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야. 그래서요,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옮기려고요. 그리고요. 며느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 집 팔아. 그리고 그 돈으로 엄마 집 사. 뭐? 엄마가 혼자 사시기에 지금 집은 너무 작잖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 우리가 도와줄게. 나는 멍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지금 집이 좋아. 엄마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평생 낡은 집에서 사시면 어떡해. 근데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새 집 사면요, 거기서 다시 어머님한테 월세 낼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수입은 그대로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엄마한테 해줄 차례야. 나는 그 말을 듣고요. 눈물이 났어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엄마 당연한 거야.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어머님도 편하게 사세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그리고요, 뿌듯한 눈물이었어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용기 내길 잘했구나. 그날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얘기했어요. 새 집은 어디로 구할지, 내 집은 어디가 좋을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얘기들을요. 가족이 함께하는 얘기를요. 6개월 뒤, 아들네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방 4개짜리 아파트였어요. 그중 하나가 내 방이었어요. 며느리가 내 방을 예쁘게 꾸며놨어요. 침대도 새 것으로 사고요. 화장대도 놓고요. 옷장도 크게 해놨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언제든 오셔서 주무세요. 고마워, 며느리야. 이제 어머님도 키 있으세요. 어머님 집이니까. 며느리가 내게 새 열쇠를 줬어요. 나는 그 열쇠를 받았어요. 작은 열쇠였지만요.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제 나는 정말 가족이구나. 정말 이 집 식구구나. 그리고 나도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주가 도와줬어요. 집 나르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 같이 했어요. 새 집은요. 햇빛이 잘 들었어요. 거실도 넓고요. 부엌도 깨끗하고요. 무엇보다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소유자 김순자.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박혀 있어요. 이사 첫날 밤이었어요.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여보, 봤어요? 나 이제 내 집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게 남편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잘했어. 당신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나는 정말 잘 잤어요. 내 집 침대에서요.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요. 편안하게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은요.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들 네 집에 가요. 손주 등하교도 가끔 시켜주고요. 저녁도 같이 먹고요. 주말이면 다 같이 나들이도 가고요. 명절에는 당연히 함께 보내고요. 며느리는요.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됐어요.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어머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어머님 다음 주에 뭐 하세요? 그렇게 챙겨줘요. 억지가 아니라요. 진심으로요. 아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병원에 데려가줘요. 엄마 건강검진하자. 엄마 아픈 데 없어? 그렇게 챙겨줘요. 손주는요. 이제 많이 컸어요. 할머니 나 숙제 도와줘. 할머니 우리 같이 놀자. 그렇게 나를 찾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후회 안 되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나는 이제요. 손님이 아니거든요. 가족이거든요. 내 자리가 있거든요. 내 이름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참고 살지 마세요. 자식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당신도 당당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나는요. 60년 넘게 살면서요.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날 경매장에서 손을 든 것. 그날 용기를 낸 것. 그게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완전히요. 여러분도요. 혹시 지금 힘드시다면요. 용기 내세요.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이 존중받기 위해서요. 용기 내세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나는 60대 중반에 용기 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가지만 더요. 지난주에요. 손주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요. 거기에는요. 아빠, 엄마, 나 그리고요. 할머니가 있었어요. 나였어요. 손주가 나를 가족으로 그린 거예요. 한가운데에요. 가장 크게요. 나는 그 그림을 보고요. 또 울었어요.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기뻐서 그래. 할머니가 제일 좋아? 응. 제일 좋아. 나는 그 그림을요. 액자로 만들어서요. 내 집 거실에 걸어뒀어요. 그리고요.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봐요. 그럼요.
힘이 나요. 나는 가족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도요. 그런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하루를요. 존중받는 하루를요. 당당한 하루를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